안녕하세요. 윤언니 클라스입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 유명한 말을 모르는 분은 없죠. 오늘은 이 말의 주인공, 바로 카이사르 얘기입니다.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는 순간 로마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역사 이야기는 루비콘 강을 건넌 카이사르, 그리고 카이사르의 죽음과 로마 제국의 탄생입니다. 기원전 59년 로마는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세 사람이 초법적으로 동맹을 맺고 로마 정계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소위 1차 삼두 정치가 시작되는 거죠. 이후 카이사르는 가알리아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카이사르는 거의 전쟁의 신인 것 같습니다. 갈리아 전쟁 10년 동안 800여 개 도시, 300여 부족을 정복하죠. 로마 영토를 서유럽 일대까지 확대했고 켈트족을 로마 시민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카이사르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막강해졌고 오랫동안 변방을 괴롭혔던 켈트족을 복속시켜 로마에서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카이사르가 갈리아에 있는 동안 삼두정의 쿠라수스가 파르티와의 전쟁에서 사망하면서 삼두정이 깨지게 됐습니다.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사이엔 긴장감이 감돌았겠죠. 폼페이우스는 원로원과 손을 잡고 카이사르에게 갈리아 원정을 중단하고 군대를 해산하고 로마로 돌아오라 명령했습니다. 갈리아에서 로마로 돌아오는 국경지대에 조그마한 강이 있는데 그 강이 바로 루비콘 강입니다. 당시 로마는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는 걸 국가의 반역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면 반역자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무장해제한 채 로마로 돌아간다는 건 또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흐르는 강물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던 카이사르는 전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병사들이여, 주사위는 던져졌다. 카이사르는 이렇게 외치며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우리가 보통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주사위는 던져졌다,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여기서 유래한 거죠. 기원전 49년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로 진격하자 이에 놀란 원로원 귀족들과 폼페이우스는 이탈리아 밖으로 도망쳤고 카이사르는 속전속결로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내전이 일어난 지 2달 만에 카이사르는 큰 손실 없이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로마로 돌아온 카이사르는 보복이나 숙청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빈민구제에 힘씁니다. 로마 시민들의 지지가 이어졌겠죠. 이제 모든 정적이 사라진 로마에 카이사르는 종신 독재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의 독주가 계속되자 카이사르가 왕이 되려 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귀족들은 카이사르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죠. 기원전 44년 3월 15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카이사르는 호위병도 없이 원로원 회의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그때 양아들 브루투스와 공화정파 귀족들 14명이 단금을 들고 달려들어 카이사르를 찌릅니다. 총 23번이나 칼에 찔려 숨을 거두게 되죠. 카이사르가 죽기 직전에 했던 말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브루투스 너마저 라는 말은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귀족들은 카이사르만 죽으면 다시 예전의 공화정으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소수의 귀족들만 빼고 만인의 영웅이었던 카이사르가 살해당하자 그를 지지했던 민중들의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암살자들은 더 이상 로마에 발을 붙일 수가 없었고 이 일이 있은 지 3년 내에 모두들 이러저러한 사건으로 죽게 됩니다. 카이사르가 죽은 후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가 여러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450년간 이어진 로마 공화정은 붕괴되고 로마 제국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 발단은 결국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는 순간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죽은 후에 정식으로 신격화돼서 신성한 율리우스로 불리게 됐습니다. 또 카이사르는 살아생전에 황제가 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의 이름은 죽은 후에 각 나라의 황제를 뜻하는 고유명사가 됩니다. 영어의 시저, 독일어의 카이저, 러시아어의 차르, 모두 황제를 뜻하는 말이죠.
결국 카이사르는 황제는 아니었으나 황제급이었던 거죠. 아니, 죽은 뒤에 황제가 된 거죠. 오늘의 명화는 빈첸초 카무치니의 카이사르의 죽음입니다. 112cm, 195cm의 작품은 로마 국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원로원에서 카이사르가 14명의 귀족들에게 둘러싸여 단도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을 그렸습니다. 마치 화가가 사건 현장을 보고 그린 것 같죠? 사건 현장인 카이사르와 단도를 들고 있는 귀족들이 있는 장면은 아주 환하게, 또 뒷부분은 좀 어둡게 대비를 줘서 사건을 더욱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죠. 카이사르 주위에 단도를 휘두르는 귀족들을 보시죠. 그들의 시선이 모두 카이사르에게 가 있고 아주 결의에 찬 눈빛을 하고 있네요. 꼭 죽이고야 말겠다는 의지 같은 게 느껴지죠. 뒤쪽에 있는 원로원 의원들은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겁먹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카이사르를 구하러 오지는 않는다는군요. 저기 뒤에 서 있는 동상이 폼페이우스 동상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카이사르는 그의 정적의 동상 앞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죠. 다시 카이사르를 보시죠. 마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팔을 벌린 채 이미 포기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죠. 더 이상의 저항이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려 하고 있네요. 카이사르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그 비극적인 감정을 잘 절제해서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최고의 권력을 누렸지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카이사르 얘기 어떠셨나요? 다음 편에선 클레오파트라 시점에서 그 시대를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